황혼이 내려앉은 서울 외곽의 폐쓰레기장. 희미한 햇살이 점차 사라지며 수북이 쌓인 쓰레기 더미를 노랗게 물들였다. 부패한 음식물 찌꺼기와 녹슨 고철 더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한 냄새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 고요하고도 지저분한 풍경을 깨뜨리며 고급스러운 엔진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천천히 쓰레기장 한켠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자 하얀 수트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이 내렸다. 하이힐이 진흙탕에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바로 재계 1세대 대기업 회장의 미망인이자 명문가 집안의 실질적 안주인 정서희 여사였다. 곁에는 안경을 낀 말끔한 남자 비서 박민준 실장이 아이패드를 들고 따라 나섰다. 회장님, 이 땅은 50헥타르입니다. 3개월 내에 정비하면 고급 아파트 단지 건설에 무리 없습니다. 정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어느새 땅바닥에 떨어진 어떤 물체에 멈춰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진주 목걸이였다. 바로 실종된 아들 현우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그 목걸이. 순간 정 여사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진흙과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깨끗하던 하얀 장갑이 점점 회색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 실장이 다급히 다가왔다. 여사님, 여기 너무 더러워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는 날카롭게 그를 밀쳐내며 말했다. 넌 몰라. 이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야.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시야에 작고 여린 실루엣 하나가 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다 찢어진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맨발인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함께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지민아, 저기 페트병 좀 주워. 오늘 저녁 사 먹어야지. 여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아이를 향한 다정함이 느껴졌다. 아이는 내 엄마 하고 귀엽게 대답하며 해맑게 웃었다. 그 투명한 눈망울에 정 여사는 숨을 삼켰다. 그 여자, 그 아이, 그리고 그 눈빛. 정 여사의 심장은 쿵 하고 멈춰섰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정 여사가 5년 전 내쫓았던 며느리 강혜은이었다. 혜은이. 맞니? 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권위 있는 어조였다. 왜 네가 여기 있는 거지? 이 꼴은 또 뭐야? 강혜은은 놀란 눈으로 정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5살 아이 지민을 뒤로 숨겼다. 여사님이 여긴 왜? 여기 같은 데까지 왜 오신 거죠? 혜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팔로 아이를 꼭 감쌌다. 그 손끝까지 두려움과 경계심이 배어 있었다. 정 여사의 시선은 자연스레 지민에게로 옮겨졌다. 아이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 살짝 올라간 눈꼬리와 오뚝한 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조여왔다. 현우, 이 아이 현우와 똑같이 생겼어? 그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박 실장이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아이패드를 꽉 쥔 손엔 경직된 긴장이 묻어났다. 여사님, 여긴 이런 사람들과 얽힐 곳이 아닙니다. 그냥 떠나시죠. 그는 지민과 하연을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여자 그냥 쓰레기 줍는 불황제에 불과합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정 여사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혜은에게 다가가며 낮게 속삭였다. 이 아이, 누구니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 난 진실이 필요해. 혜은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몸이 살짝 떨리는 걸 보며 전 여사는 무언가를 확신했다. 혜은은 결국 입을 열었다. 알 필요 없어요. 우리 사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 순간 지민이 천진한 얼굴로 전 여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이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 뭐 잃어버렸어요. 순수한 말이 정 여사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가? 너 몇 살이니? 혜은은 당황하며 지민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 그런 자격 없어요.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바람은 낡은 신문지 조각을 이리저리 날려보내고 해는 완전히 지고 있었다. 박 실장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여사님이 알아챘다. 다음 단계로 가야 해. 그의 눈에는 불안이 번졌다.
하지만 정 여사는 여전히 혜운과 지민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하얀 수트가 지늘게 젖는 것도 개의치 않으며 지민에게 다가갔다. 아가 할머니는 그냥 너랑 조금만 이야기하고 싶어. 혜우는 다시 아이를 뒤로 감쌌다. 그만하세요, 당신. 우리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잖아요. 이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정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표정을 다시 굳혔다. 좋아. 지금 말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난 반드시 알아낼 거야. 너희가 뭘 숨기고 있는지. 지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 작은 손이 전 여사의 손에 있는 진주 목걸이를 가리켰다. 할머니 이거 여기 있었어요? 떨어졌던데요. 정 여사는 놀라며 지민이 내민 진주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작게 떨렸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고마워, 아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민의 뺨을 쓰다듬으려다 멈췄다. 혜운이 다시 아이를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이 아이 당신한테 뺏기지 않을 거예요. 정 여사는 일어났다. 진흙이 묻은 옷자락이 무겁게 드리웠지만 그녀는 기세를 잃지 않았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혜운아. 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 멀리서 한 남자가 그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다. 그의 이름은 최기훈. 눈가에 번진 냉소와 함께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정 여사가 눈치챘다고? 그럼 빨리 움직여야겠군? 쓰레기장을 뒤로하고 검은 벤츠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뒷좌석에 앉은 정서희 여사는 창밖을 응시한 채 손에 꼭 쥔 진주 목걸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충격, 분노, 그리고 미묘한 연민. 운전석녀 옆에서 박민준 실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사님, 아까 그 여자는 혹시 예전 그 강하은 맞습니까? 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지민이란 아이. 조사해. 그 여자도 어디서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아이가 현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 알아와. 박 실장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핸들 밑에 숨긴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 여사가 조사 시작함. 빨리 처리하라.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한편 강혜우는 지민과 함께 쓰레기장 끝자락에 세워진 허름한 천막 안으로 돌아왔다. 거센 바람에 바람막이 비닐이 덜컥거리고 철제 프레임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지민을 꼭 안고 낡은 돗자리 위에 주저앉았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야 했는데 엄마가 약해서. 지민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 울지 마. 그 할머니도 울고 있었어.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 혜우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곳까지 떠밀려왔던 그날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남편 정현우는 가족의 반대를 버티다 못해 그녀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혜은아, 나 더는 못 참겠어. 어머니가 너만 보면 나까지 무너지는 기분이야. 하지만 약속할게. 나 돌아올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빗속으로 사라졌고 그날 이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혜우는 임신한 몸으로 현우를 찾아다녔지만 돌아온 건 정 여사의 차가운 말뿐이었다. 우리 가문을 더럽히지 마. 현우는 너 때문에 떠난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었다. 지민을 낳고 이 쓰레기장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안. 정서희 여사는 호화로운 응접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앞에 놓인 액자 속에는 결혼식 날 환하게 웃는 현우와 혜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현우야, 그 아이, 지민이 정말 네 아들이니? 내가 너를 잘못 이해했던 거니? 눈가에 눈물이 맺혀졌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이내 결연함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신속하게 움직여. 강하은이라는 여자와 아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통화를 마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다. 이번에는 진실을 끝까지 마주할 작정이었다. 숨겨진 고통과 오만의 대가를 스스로 갚아나갈 각오로. 그리고 서울 외곽의 낡은 컨테이너 창고. 최기우는 어둠 속에 앉아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반대편에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5년 전 그 일 정 여사한테 들키면 넌 끝이야. 강혜은 임마가. 애도 포함해서. 기우는 이죽이듯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그의 손은 느릿하게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 눈빛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정 여사님,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서울 외곽 쓰레기장의 낡은 천막 안, 강혜우는 부스스한 머리를 빗어넘기며 허름한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지민아, 우리 가야 해.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또 어디가? 지민은 낡은 곰 인형을 꼭 안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우리 여기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믿어줘. 빨리 가야 해. 혜운의 목소리는 조급했고 손끝은 떨렸다. 그 순간 텐트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묘하게 무거운 그리고 익숙한 발소리. 혜운의 눈이 커졌다. 텐트 문이 젖혀지며 검은 외투를 입은 건장한 사내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최기훈. 그리고 그 눈엔 서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어디 가시나 강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릿했지만 명백한 위협을 담고 있었다. 혜우는 지민을 품에 끌어안으며 몸을 떨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야? 기훈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넌 너무 많은 걸 알아. 그리고 그 애도 마찬가지지. 지민이 엄마의 품 안에서 몸을 웅크리며 울먹였다. 엄마, 무서워. 혜우는 필사적으로 지민을 뒤로 숨기며 외쳤다. 그만해. 지민이는 아무것도 몰라. 나만 건드려. 기훈은 한 발 다가섰다.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문제는 너도 이제 너무 오래 살아 있었다는 거야.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 터졌다. 아니, 시작다. 멈춰. 길쭉한 그림자가 기훈의 뒤에서 달려왔다. 손엔 낡은 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는 여인. 그녀는 바로 혜운과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온 친구 윤서영이었다. 그 애한테 손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서영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기훈은 코웃음을 쳤다. 또 하나 꼬마 쥐가 튀어나왔군. 그는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서영은 반사적으로 몽둥이를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기훈의 어깨가 움찔했다. 씨. 기훈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뒤로 물러났다. 혜우는 그 틈을 타 지민을 안고 텐트를 빠져나와 도망쳤다. 서영아, 도망쳐. 하지만 서영은 기훈 앞에 서 있었다. 몸은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다. 너 우리 친구 못 건드려. 한편 서울 시내의 고급 아파트. 정서희 여사는 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전용 라운지에 도착해 있었다. 이 사건 다시 열어줘야겠어요.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5년 전 실종된 정현우의 사진이었다.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아이를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손자가 위험합니다. 청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신중히 말했다. 그럼 여사님께서 의심하시는 인물은? 정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단 한 단어를 내뱉었다. 최기훈. 같은 시각 텐트를 빠져나온 혜은과 지민은 숨을 헐떡이며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혜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지민은 울다 지쳐 엄마 품에 안겨 있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혜은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현우가 사라진 그날의 진실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녀는 손가방 안에서 낡은 피처폰 하나를 꺼냈다. 그건 현우가 사라지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전원을 켜려 했지만 화면은 깜깜했다. 배터리가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배터리 뒷면이 느슨하게 열리며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다. 그녀는 손끝을 떨며 그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또렷한 현우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혜훈아,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기훈을 찾아. 그가 다 알고 있어.
혜우는 종이를 부여잡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민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 찾으러 가는 거야. 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꼭 안았다. 그래,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외곽, 오래된 창고 단지 한켠. 한 대의 검은 벤츠가 조용히 멈춰 섰다. 정서희 여사는 조수석에서 내리며 곁에 선 경호원 최상훈에게 말했다. 이 근처에 그 자가 숨어 있다고 했지 네 여사님. 바로 저 창고입니다. 인근 CCTV엔 몇 차례 출입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정 여사는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차가웠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다. 그녀는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진주 목걸이를 목에 다시 걸었다. 그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문 열어 최상우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밀었다. 텅 빈 공간, 하지만 구석엔 누군가 급히 떠난 흔적이 역력했다. 쓰러진 의자, 아직 식지 않은 커피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 정 여사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녀는 피가 마른 자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여기 분명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 자 아직 근처에 있어. 한편 강혜우는 서둘러 임시 휴대폰을 구입해 경찰에 신고하려다 멈칫했다. 그녀는 한순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은 그녀를 믿지 않았다. 남편이 그냥 집을 나간 것 같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스트레스로 환각을 겪은 게 아닐까라며 그때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은 지금도 뼈에 사무쳤다. 그녀는 이내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른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오늘 밤 10시 마포 창고 앞 같은 시각 서울 구로구 허름한 고시원 안방 피로에 찌든 얼굴로 앉아있는 사내. 그는 바로 5년 전 정현우를 넘긴 또 하나의 인물 박민준 실장이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입은 바싹 말라 있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끝났어. 여사님은 모든 걸 알아낼 거야. 그때 내가 그냥 빠졌어야 했는데. 그 순간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 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자 누군가 검은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이건 뭐죠? 그냥 열어보시죠. 민준 씨가 필요할 거예요. 사내는 사라지고 민준이 봉투를 열자 안엔 2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정현우가 쓰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민의 얼굴 클로즈업. 그 밑에는 단 한 문장. 침묵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네가 될 거야. 민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밤 10시 마포창고. 정서희 여사는 경호원과 함께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창고 앞에 섰다. 잠시 후 후드티를 뒤집어 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하은, 정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혜우는 마주서며 물었다. 여사님,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지민. 그 아이는 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지퍼 달린 가방에서 낡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 건넸다. 그건 정현우가 남긴 메모였다. 혜우나 기운을 조심해. 나를 끌고 가려는 자. 그가 모든 걸 알고 있어. 정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메모지를 쥐고 목소리를 낮췄다. 현우는 살아있는 거니? 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혜운과 정 여사는 동시에 몸을 긴장시켰다. 그리고 그들 앞에 드러난 그림자. 피 묻은 붕대를 감은 팔날 선 눈빛. 바로 최기훈이었다. 오랜만이군요, 정서희 여사. 최기훈은 어둠을 뚫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피로 물든 붕대가 감긴 팔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그 눈빛은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정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아들의 유품인 진주 목걸이가 매달려 있었다. 현우, 어디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그 아이, 내 아들 네가 데려갔지. 기훈은 비웃듯 웃었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려고 5년 전 그 아들을 밀어낸 건 바로 당신이었잖아. 혜우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네가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밤 현우를 데려간 건 내 놈이지.
기훈은 고개를 기울이며 서늘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데려갔지. 넌 눈치도 못 챘나 보네. 정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현우는 지금 어디 있지 살아있니? 기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다. 엄마, 제발 혜훈이랑 나 좀 놔줘. 난 당신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야. 그건 분명히 현우의 목소리였다. 정 여사는 입을 틀어막으며 주저앉을 뻔했다. 혜훈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기훈을 노려보았다. 그 목소리,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살아있는 거잖아. 기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한참 혜훈을 바라보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그놈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곧 아닐 수도 있지. 정 여사는 이성을 이르는 듯 앞으로 나아갔다. 기훈 넌 사람도 아니야. 그 아이가 널 뭘 잘못했는데. 잘못. 기훈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자식은 네 아들이니까 재벌 2세로 태어나 뭐든 쉽게 가졌지. 나는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다고. 정 여사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설마 너도? 그래, 나도 너희 집안의 피다. 기훈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쓰레기처럼 버려졌고 현우는 금수저로 자랐지. 혜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묻는다. 현우는 지금 어딨어 말해. 내가 잘못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기훈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야 무릎 꿇을 줄 아는구나. 하지만 늦었어.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정 여사와 혜운을 번갈아 가리키며 웃는다. 둘 다 여기서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 순간 팍! 총성이 터지기 직전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뛰어들었다. 최상훈이었다. 정 여사의 경호원이자 전직 특전사. 그만둬 최기훈 상우는 재빠르게 기훈의 팔을 잡아 비틀며 총을 떨어뜨렸다. 격투가 벌어졌다. 철제 파이프가 구르고 목소리가 엉키고 바닥엔 피가 튀었다. 혜우는 그 틈을 타 총을 집어들고 기훈을 겨눴다.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말해 현우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말 안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기훈은 바닥에 눕혀진 채 씩 웃으며 말했다. 좋아. 알려줄게. 너희가 찾는 그놈 지금 인천의 한 폐창고에 있어. 다리가 하나 없지. 내가 직접 잘랐거든. 정 여사는 비명을 질렀고 혜우는 총을 든 손을 더 세게 떨었다. 눈물과 분노 공포가 뒤섞인 채 그녀는 말한다. 너 다시는 햇빛 못 보게 할 거야.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기훈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넌 날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기억해. 현우는 예전의 그 현우가 아니야. 정 여사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혜우는 그녀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가요 여사님, 우린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정 여사의 눈엔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이 흘렀다. 그래, 가자. 아들을 다시 만나러. 겨울 새벽 인천 외곽의 폐창고. 바람은 매섭고 공기는 짠내가 섞인 먼지로 가득했다. 낡은 철문이 삐걱이며 열릴 때 안에서 울리는 소리는 정막뿐이었다. 정서희 여사는 두 손에 진주 목걸이를 쥐고 창고 안으로 천천히 발을 들였다. 그 뒤로 강하은과 경호원 최상훈이 따라섰다. 현우야, 너 여기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울림처럼 퍼져나갔다. 창고 안엔 어둠, 그리고 낮고 쉰 신음소리 하나. 누구야? 그 목소리에 혜우는 숨을 멈춰뒀다. 그건 분명히 기억 속에 남은 그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달려갔다. 빛이 새어 들어오는 구석 녹슨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 머리는 헝클어지고 한쪽 다리는 무릎 아래로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따뜻했다. 혜우나? 맞아.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부서질 듯했다. 꿈 아니지? 혜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갔다. 현우야. 나야. 나 진짜야. 우리가 드디어 널 찾았어. 정현우. 5년 전 사라진 그 남자가 살아있었다. 비록 다리 하나는 없고 얼굴엔 고통이 깊이 새겨졌지만 그는 분명히 현우였다. 정 여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떨리며 다가갔다. 현우야,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그날 그렇게 내쫓아서 현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엄마, 내가 다시는 나를 안 볼 줄 알았어. 하지만 여전히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우는 고개를 돌려 혜운을 바라봤다. 혜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지민이, 잘 자라고 있어. 널 닮아서 똑똑하고 따뜻해. 네. 현우는 두 눈을 감으며 작게 웃었다. 그 아이를 안아보는 날이 올 줄 몰랐어. 몇 시간 뒤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현우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혜우는 그의 손을 꼭 쥔 채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다. 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나, 그리고 지민이. 현우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나도 믿고 싶어.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는 있겠지. 며칠 후 서울의 대학병원 병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침대 위에 앉은 현우는 회복 중이었고 한 손엔 작은 종이접기를 들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지민이 뛰어들어왔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병실 전체를 울렸다. 현우는 눈을 크게 떴다. 지민은 곧장 침대로 달려가 아버지의 목을 껴안았다. 아빠 진짜야, 엄마가 말했어. 근데 난 꿈인 줄 알았어. 현우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 눈엔 다시 눈물이 맺혔다. 지민아, 네가 이렇게 자랐구나. 아빠가 너무 늦었지. 정 여사는 병실 문께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겐 다시 한 줄기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며칠 뒤 기자들이 모인 자리. 정서희 여사는 직접 기자회견장에 섰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 숨겨졌던 사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의 아들 정현우 씨는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고통을 받았으며 그 진실을 묵인한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그녀의 음성은 단호했고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저는 이제 어머니로서, 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참여해야 하고 제 아들과 그의 가족이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탄성이 터졌다. 한 시대를 주름잡던 여인의 눈물 섞인 사죄.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지민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배우고 있었고 현우는 의족을 끼고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혜우는 벤치에 앉아 웃으며 지켜보다 현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는 손을 들어 응답하며 작게 속삭였다. 혜우나, 고맙다. 나를 기다려줘서 혜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그만 과거에서 나와. 우린 앞으로 가야 하니까.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리고 세 사람의 그림자는 나란히 길게 뻗어 있었다. 그날 오후 정현우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강혜우는 병실에 들어와 커튼을 살짝 걷었다. 바람 좋다. 봄이네. 현우는 작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이런 계절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지민이 달려들어오며 외쳤다. 아빠 내일 소풍 간다. 같이 갈 수 있어. 현우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그럼 우리 같이 가자. 정서희 여사는 복도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돌아서며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 숫자를 눌렀다. 얘 나야. 그 사람. 아직 추적 중이지 끝내야 해. 완전히. 창밖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어딘가 다시 한번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족은 되찾았지만 진실의 끝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또 다른 인물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과연 이 평화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단지 더 큰 폭풍을 앞둔 고요일 뿐일까? 이야기를 쓰면서 참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억울함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따뜻함. 정현우의 상처는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파편이었고 그를 기다리는 강하은의 인내는 누구보다 위대했습니다. 정서희 여사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결국 자신과 마주하며 변화해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정현우의 고통, 강하은의 사랑,
그리고 정서희 여사의 속죄. 모두가 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다면, 앞으로 어떤 인물이 새롭게 등장할지 기대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파트 2에서는 숨겨진 과거의 인물과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요.